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놀라운 연설이 상당한 충격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분들은 저더러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해야 되는 말을 원론적으로 한 것뿐이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단계를 넘어서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말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떤 윤석열처럼 중요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의 아무리 원론적이고 이런 검찰과 검사와 헌법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한 시점과 이 좌표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의 신고식에서 그저 의례적인 인사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이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좌파 권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과감한 연설을 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작심 비판이자 도전이요.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 현재 대한민국 공동체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갈망과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상당히 의식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입에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을 겨냥한 것이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주와 일방적인 검찰 탄압, 검찰 권력을 사유물로 여기려고 하는 문재인 좌파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가 어떤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는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말을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메시지 전달 능력을 상당수의 우파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줄곧 얘기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권, 제가 증오의 축 3인방이라고 불렀던 윤석열, 박찬호, 한동훈, 박근혜 정권 수사에서 보여줬던 약간 오버했던 것, 그래서 자살이라든가 또는 억울한 양승태의 이런 사법적인 처리, 이런 부담, 역사적인 부담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어떤 국가와 민족에 진 빚과 어떤 그런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좌파 권력이 잘못한 것을 정면으로 수사함으로써 역사에 진 빚을 갚아야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말대로 해왔습니다. 저는 윤 총장이 그 단계를 넘으면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과감하게 내년 7월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이후든 아니면 그 전이든 어떠한 형태로 검찰총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는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과감하게 우파의 대선 주자 한 사람으로서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침체 상태에 있는 우파의 이런 2022년 대선 전략에 신선한 충격을 줘야 된다. 자, 그러려면 그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신선함, 자, 그리고 소신, 그 나름대로 부정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자, 이런 것들. 하지만 역시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정치력을 입증해야 된다. 정치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 전달 능력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던지는 것. 이것이 메시지 전달 능력이다. 그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포용력, 흡인력, 이런 것들이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줄곧 해왔습니다. 윤석열은
특히 우파로 보자면 아주 소중한 자산이고 본인도 노력하고 또 국민도 이 사람을 잘 다듬어서 우파의 주요한 경쟁력 있는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그는 현재 여론조사 우파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1위입니다. 자, 제가 이 윤석열 총장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보여주는 정치력을 오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는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그의 말대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고 법에 충성한다. 국가에 충성한다. 그의 말대로 문재인 좌파 정권에 맞서서 정면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 검찰 출신의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검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 특수부 검사들, 특수수사 전문가들, 이런 어떤 그룹과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인맥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검사들은 그가 주재하는 술자리에서 그런 어떤 특수통 검사로 인정을 받아서 그런 어떤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에 맛을 느끼는 것.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 조직 통솔력과 어떤 인맥 관리 내지는 어떤 리더십을 증명하는 데는 그는 거의 별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 능력. 그런데 저는 최근에 몇 가지 사례에서 이것도 윤 총장이 나름대로 적지 않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마지막에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라는 표현, 전체주의라는 표현. 자, 그리고 이 케네디의 명연설을 인용을 한 검사들에게 국가와 국민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당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 자, 이런 말, 그런 말은 이거 상당히 현재 정치 상황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을 해야지 검찰을 권력의 사유물로 잡으라는 것,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6급 검찰 사무관이 울산 사건 수사 때 자살을 했는데 대검 간부 10여 명을 동원을 해서 2시간 반이나 조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시 동영상에서 주장한 대로 흔들림 없이 정권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울산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는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이른바 서울중앙지검의 검언 유착 수사, 한동훈 수사에서 배제하겠다라는 수사 지휘 방침을 내렸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부닥쳐서 이 어떤 형식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길을 버리고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우회로를 통해서 검사장 다수의 의견을 끌어냄으로써 대검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끌어냄으로써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맞섰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죠. 이번 윤석열 연설 사건의 충격파는 대단히 크고 윤석열에 대한 많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